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거주 중인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지금 이곳은 많은 관광객분이 찾아주면서 활기를 띠고 있어요. 저 역시 저희 업체를 찾아주시는 많은 숙박객들 덕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5월이 되면 아유 돈 나갈 일투성이다 하면서 앓는 소리와 동시에 왠지 모를 들뜬 기분을 느끼고들 하죠. 특히나 이번 5월은 저한테 유독 과제처럼 느껴져요. 저 역시 그렇답니다. 작년에 한 이혼으로 인해 제 마음속엔 부모님께 보류한 것이라는 짐이 생겼기 때문이죠. 저는 두식과 해외 선물에 미친 남자와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 8년 만에 말이에요. 하다 투자로 집을 날려먹은 그놈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구해주신 집에 자기 엄마를 멋대로 모시고 왔습니다. 장남 노릇을 해야겠다면서 말이죠. 그놈의 장남 노릇은 무슨 노릇도 상황을 마감하자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황 파악 그리고 주제 파악도 못하는 그놈의 인간뺨을 날려버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이 없어서 다행이다라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셨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이혼은 부모님께 큰 죄를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오늘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여러분들이지만 이렇게나마 공개적으로 이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만 불효를 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그럼 용기를 내어 이혼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독수리 오영재. 이게 그 인간의 형제들이 동네에서 불리던 별명이었어요. 마치 집성촌처럼 저는 남편의 형제들이 모여서는 그 동네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명수 이거 이번에 우리 가게에서 개발한 신메뉴인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가져왔어요. 형 주지 말고 형수만 드세요. 그 인간 그거 형수 덕에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지 아주 살이 포동포동 올랐던데요. 아유, 경수가 남편이 아니라 아들 하나 키우십니다.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또 말씀해주세요. 저 가볼게요. 아니, 형은 진짜 형수한테 3부 1배야 해. 형수 나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인간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아이고 참. 내야 왜 형수가 아까워서 그래 와. 진짜 우리 형수는 대통령한테 상 받아야 하는데. 향수 우리 집 철딱선이 데리고 사라져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아. 인간이 형수 속썩이면 저희한테 바로 일러주세요 하셨죠. 첫째 시동생부터 막내 시동생까지 저한테 참 잘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말이에요. 처음에 그 사람과 결혼 얘기를 할 당시에는 남편 밑으로 4명의 동생이 있다는 사실이 참 부담스러웠어요. 뭐 물론 그나마 시누이 4명이 아닌 게 참 다행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4명의 시동생들이 있어서 저는 참 든든했습니다. 한 집 건너 시댁 식구들이 사는 형국이었으나 서로 터치도 많이 없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좋은 것만 챙겨주는 사이였기 때문에 나쁠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형제들끼리 의외도 좋아서 집안이 시끄러울 일이 없었습니다. 이혼하기 2년 전까지만 해도 제 결혼 생활에는 큰 굴곡이 없었습니다. 자기야, 이왕이면 돈 쓰는 거 제대로 쓰고 맛있는 거 먹는 게 낫지 안 그래? 돈은 쓴 만큼 들어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로 째째하게 아끼지 말자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사람이 그게 놀아야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게 되는 거야. 딱 한 가지를 꼽자면 제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씀씀이가 참 컸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씀씀이가 컸었어요. 물론 저나 그 사람이나 직장이 탄탄했기에 걱정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거, 이왕이면 맛있는 거 그 사람이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었죠.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배웠나 했더니 자기 엄마한테 배운 거였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씀씀이는 거의 만수르, 저리 가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은 다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택시비를 받으라고 말하면 된다. 이 사람은 자신의 5 아이를 잘 활용했다. 어느 날 형이 카드를 잃어버렸다. 도둑질 아닌가? 경찰에 신고해야지 하고 말했다. 그러나 카드가 계속 사용되는 것을 보고 오빠, 이러면 안 돼. 일단 카드를 맞고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찾아보자고 말했다. 어느 날 남편의 전화가 계속 울린다. 5에서 10분마다 전화가 왔는데 모두 백화점에서였다. 우리는 집에 있었는데 매우 놀라서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카드 도난 신고를 했다. 그리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왜 카드를 안 쓰지? 이게 뭐야? 엄마?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했다. 9층까지 끌려갔어. 돈 카드 아니었어? 나는 그 카드에 적힌 이름을 보고 나 정말 미쳤나 봐. 왜 내 엄마가 내 카드를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했다. 내가 어제 내 집에서 저녁 먹을 때 내가 놔둔 거였는데 뭔가 샀을 때 썼지라고 그는 말했다. 이봐, 저런 욕은 안 해도 돼. 내 아빠 피는 안 끓여도 돼. 그냥 작은 돌 하나 가져가서 산에 가면 되고 내 아빠 자존심이 너무 작았다고. 그래, 내가 남편 옆에서 경찰에 전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은 내 덕분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1달 동안 그 백화점 가지 못할 거야. 백화점 가지 못하는 건 아니어도 정말 놀랐다고. 몇만 원도 아니고 그래도 불안해지잖아.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의 카드를 주었다면 그걸 왜 우리한테 말란해줬어? 5명이니까 한도를 더 높여달라고 하지 마. 다 같이 있으니까 안 돼서 말이야. 어머니가 없으면 걔도 왕이 된다고. 어머니, 며느리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왜죠? 이 사람 앞에서부터 얼마나 부끄러워요. 어떡하죠? 5명의 아이를 키웠다고 이젠 그 보람을 느껴봐야죠. 나 죽은 다음에 후회할 거예요, 어머니. 말아 아들놈 낳아봐야 하나 소용없다니까는 얘. 그냥 내가 말해봐. 네 친정엄마가 나처럼 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니? 그냥 어머니가 물건 사신 것 가지고 뭐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 서운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머님도 우리 처지를 생각해줘야 해요. 나중에 시동생들이 돈 나눠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꼭 그렇게 해서 해결해보자. 여러분은 이제 어떠세요? 이혼을 한 상태지만 그 당시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네요. 시어머니가 저지른 일이 그것뿐이었는데요. 이런 일이 너무 충격이었지만 시어머니만 그랬다면 아마 이혼 같은 건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편 놈도 시어머니를 닮아 다른 방식으로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솔직히 말을 하라니까. 내 생각이 맞잖아. 다른 여자가 생겼으면 생겼다. 그냥 나한테 속 시원하게 말을 하고 이혼해달라고 하라고. 그럼 내가 당신이랑 이혼해주겠다고. 맞잖아? 여자 생겼다면 솔직히 말하면 돼. 나를 의심하지 않아도 돼, 여보.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바람을 피우기는 당신이 생각했을 때는 바람을 피우고 그럴 사람으로 보여. 바람 아니야? 당신 여자 생긴 거 맞잖아.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핸드폰만 붙들고 있고 자다가도 몰래 거실로 나가서 핸드폰만 만지고. 그게 여자가 생긴 게 아니면 뭔데? 뭐냐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일이 있어서. 내가 좀 일이 있어서 그래.
남편이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한 행동이 죄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과 꼭 맞아떨어졌죠. 그래야 내 말 믿을래. 장철이한테 전화라도 해볼까. 남편은 여자가 아니라 투자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핸드폰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쭉 투자를 해왔던 걸 말입니다. 저때 처음 알았어요. 수익이 날 때마다 이곳저곳 사기도 하고 또 그 돈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랬다더군요.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쭉 씀씀이가 컸던 이유를 말입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이혼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원금만 회복하면 다시는 투자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원금만 찾자 원금만 회복하자고 하다가 투자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제 남편도 그중 하나였어요. 원금을 복구했거든요. 그때 그놈이 원금을 복구하던 제 앞에서 주식 계좌니 문이 다 해지했었어요. 그렇게 내 눈으로 보았으니 그 사람을 믿었죠.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너무 믿었었나 봅니다. 믿는 도끼에 아주 제대로 발등을 찍힌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2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원금 복구가 된 후 주식 계좌를 해지하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그 사람을 너무 믿었나 봅니다. 그 사람을 믿었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지금은 2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일보 직전일 때 형수가 집을 나가버렸고 그 사람은 회사에도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시동생들은 형수가 정말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봤고 결국 이혼은 보류하기로 하고 저와 남편 놈은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제 남편이었던 놈이 딱 놈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혼하자고 외쳤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집을 구해주신 지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그대로 멈춰선 채 서 있었죠. 시어머니는 제게 보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했고 그 사람은 나한테 말도 없이 집을 날려 먹었었지요.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으로이 사람이요? 어머니 지금 제 놀림거리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말이에요. 이번에는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은 우리들도 그렇게 날려 먹더니만은. 말을 해봐. 어머니 집까지 건든 거야. 어머니 집까지 건든 거냐고? 나 진짜 숨이 안 쉬어진다. 숨이 안 살자. 당신 진짜 미쳤니? 미쳤어. 나도 억울하다고. 나도 억울해. 당신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은 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자식이 분명히 이거는 무조건 반타로 반등 칠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딱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크게 돈을 뽑고 그러고 나서 안 하려고 했어요. 제발 좀. 그리고 엄마 모시고 사는 거 괜찮잖아요. 이제 그냥 모시면서 제가 효도할게요. 제발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줘요.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형수를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형수를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형수께 정말 미안합니다. 잘 살아보자고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형수와 함께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에 이혼소장을 보낼 예정입니다. 입 다물고 조용히 사인을 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버리고 가면 당신은 못 살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안으로 이혼해 나가야 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으시고 입 다물고 조용히 사인을 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분화하지 말고 그냥 나가주십시오. 이혼을 선택한 이유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신과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이혼하고 나면 먹고는 살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인간을 강하게 깨워줬습니다. 이혼을 해줄 것이니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인간은 양심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뒤에는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인간과 끝났습니다. 이곳 제주도에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지금의 저가 더 행복해 보인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모두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